여러분의 마지막 10년, 과연 누가 함께 해줄까요? 75세 김영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며 혼자 잠자리에 듭니다. 한때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분이었지만 어느새 휴대폰 연락처에서 이름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진 김 할머니를 발견한 건 이웃집 아저씨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가 중얼거린 말은 아무도 없구나. 지금 여러분의 연락처를 한번 열어보세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고 쓸쓸한 노후를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80년간 724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5% 더 오래 살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브리거명 대학교의 연구입니다. 30만 명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것이 생존율을 50%나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이 139만 명입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은 OECD 1위입니다. 하버드 의대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이것이 80년 연구의 결론이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서도 사회적 고립이 조기 사망 위험을 26%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로움이 치매 위험을 40%나 높인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인간관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10년을 과연 누구와 함께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10년을 풍요롭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10가지 주제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자가 말한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옛날 친구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가슴이 뛰었던 경험 말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붕자원방내 불영났고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 말이 나온 지 2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왜 그럴까요? 공자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졌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이 들어서는 체면 때문에 먼저 연락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벗이란 거리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을 간직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누가 곁에 있었나요? 가장 기뻤던 순간을 누구와 나눴나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벗입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잘 지내시나요? 라는 간단한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자가 말한 즐거움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그리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깨달음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마지막 10년을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벗입니다. 두 번째, 혼자 남겨진 78세 박씨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약속을 미루다 결국 놓쳐버린 경험 말입니다. 78세 박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젊을 때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동료들이 회식을 하자고 해도 다음에라고 미뤘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집에 가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내는 지쳐서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혼자 늦은 저녁을 먹으며 내일은 일찍 들어가야지라고 다짐했지만 그 내일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제야 박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진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아버지가 갑자기 보고 싶다고 말하기엔 너무 어색했죠. 회사 동료들은 어떨까요? 퇴직 후에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노후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작년 겨울, 박 할아버지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평생 일만 하며 살아서 미안하다. 너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 나는 혼자 살고 있는데 가끔 너무 외롭다. 하지만 내가 바쁘다는 걸 아니까 연락하기가 어렵구나.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행히 이 편지를 읽은 아들이 바로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남는 건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핑계를 대고 계신가요? 바쁘다고 나중에 하자고 괜찮다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세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와 그냥 아는 사람을 구별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익의 우정, 즐거움의 우정, 그리고 덕목의 우정입니다. 첫 번째, 이익의 우정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맺는 관계죠.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이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퇴직 후 회사 동료들과 연락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즐거움의 우정입니다. 함께 있으면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에 맺는 관계입니다. 취미 모임, 동호회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하지만 이 관계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지거나 취미가 바뀌면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덕목의 우정입니다. 서로의 인격과 품성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계속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덕목의 우정만이 진정한 우정이다. 이 친구들은 서로를 위해 선을 바라고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한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어떤 관계가 가장 많았나요? 젊을 때는 이익의 우정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들이죠. 중년에는 즐거움의 우정이 늘어납니다. 골프 친구, 등산 친구, 취미 친구들이 생기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때 남는 것이 바로 덕목의 우정입니다. 그렇다면 덕목의 우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간과 친밀함이 필요하다. 서로를 깊이 알고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우정이 시작된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단순히 이익이나 즐거움만을 위한 관계인가요? 아니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관계인가요? 마지막 10년을 함께할 사람은 바로 이 덕목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톨스토이의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도 마음이 외로웠던 경험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 첫 문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말은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좋은 관계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고 하지만 진짜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고집까지도 사랑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둘째,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거칠애나 체면치레 없이 솔직하게 마음을 나눕니다. 요즘 좀 외로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가끔 무서워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셋째, 서로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무리하게 시간을 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할 때는 온전히 집중합니다. 넷째, 작은 것들을 기억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 걱정하는 일, 기뻐하는 순간들을 기억하고 챙겨줍니다. 톨스토이 자신도 말년에 깊은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명성과 부를 얻었지만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단순한 농민들과 시간을 보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대화란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것이다. 나이, 지위, 재산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여러분의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혹시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진짜 마음을 숨기고 있지는 않나요? 괜찮다, 별일 없다는 말로 상대방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톨스토이가 말한 행복한 관계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진짜 마음을 털어놓아 보세요. 그것이 마지막 10년을 함께할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은 전직 공무원의 이야기.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막막한 기분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1세 이철수 씨는 구청에서 35년간 근무한 모범 공무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원칙적이었죠. 동료들 사이에서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이 씨는 젊을 때부터 인간관계보다는 업무에 충실했습니다. 회식이 있어도 가족이 기다린다며 일찍 들어갔고 동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직장은 일하는 곳이지 친구 사귀는 곳이 아니다. 나는 가족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각각 미국과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갑자기 이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퇴직 후 동료들과의 모임에 몇 번 나가봤지만 어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했지만 이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점점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죠. 이웃들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파트에서 20년을 살았지만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갑자기 친해지려니 어색했죠. 이 씨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지만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이 씨가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신문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장례식이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아들들이 급히 들어왔지만 그들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도 20년을 함께 산 이웃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러 온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마지막을 맞으셨을까요? 이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관계보다는 일을, 소통보다는 성실함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은 사라지고 관계만 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섯 번째, 노자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안부를 물어보고 싶은데 뭔가 어색해서 주저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이벤트나 큰 선물보다는 작고 꾸준한 관심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무엇인가요? 비싼 선물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 내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 줄 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입니다. 노자가 말한 부드러움의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꾸준히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갑자기 보고 싶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관심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나무는 가는 새싹에서 자라고 구층탑은 한 줌의 흙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10년을 함께할 깊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소통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좋아하는 음식, 취미, 관심사 등을 기억했다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언급해 보세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간단한 인사라도 나누세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생신 축하드려요라는 한 줄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아픈 곳이 있다면 가끔 안부를 물어보세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혈압은 괜찮으세요? 라는 관심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노자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되 꾸준히 작은 관심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당장 그 사람에게 작은 관심을 보내보세요. 일곱 번째, 괴테가 말한 인생은 만남이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인연이 인생을 바꾼 경험 말입니다. 독일의 데무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 괴테는 80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연인들, 문학 동료들, 나이 들어 만난 제자들까지. 그는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특히 그가 70세가 넘어서 만난 어린 친구 에커만과의 인연은 유명합니다. 나이 차이가 50세나 났지만 괴테는 에커만을 진정한 친구로 여겼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괴테와의 대화라는 책으로 남아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괴테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나이, 성별, 지위는 진정한 만남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가,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일까요? 돈이 많았던 사람들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던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 준 사람,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괴테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맞나?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괴테의 경험을 보세요. 그는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그의 말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연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동네 산책로에서, 문화센터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심지어 마트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괴테가 말한 만남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학력이 높든 낮든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10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새로운 인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8번째, 90세까지 친구들과 함께한 이순신 할머니의 비밀.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서 마음이 쓸쓸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90세까지 활기차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신 이순신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작년에 90세를 맞으셨는데 생신잔치에 친구분들이 20명도 넘게 오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80대, 90대 친구분들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할머니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먼저 연락하기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매주 월요일마다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를 돌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일상이었죠. 처음에는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 자꾸 전화하세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서로 챙겨야죠 라고 말씀하시며 꾸준히 연락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작은 모임 자주 갖기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카페에서 만나는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거창한 모임이 아니라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정도였죠. 처음에는 서너 명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점점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매월 15명 정도가 모입니다. 80대, 90대 할머니들이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카페 사장님도 흐뭇해하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서로의 아픔 나누기였습니다. 친구 중 누군가 아프면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갔습니다. 가족들이 바빠서 자주 못 오는 상황에서 친구들의 병문안은 큰 위로가 되었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이 우선이었는데 나이 들고 보니 친구가 더 소중해요. 가족은 의무감으로라도 챙기지만 친구는 진짜 마음으로 챙기거든요. 네 번째 비밀은 새로운 친구 받아들이기였습니다. 기존 친구들만 고집하지 않고 새로 이사 온 분들이나 혼자 사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엔 서먹하지만 금세 가족같이 되어요. 나이가 비슷하면 겪는 일도 비슷하거든요. 다섯 번째 비밀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친구들과 만날 때 불평이나 걱정 이야기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픈 이야기, 자식 걱정 이야기만 하면 모임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저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 이야기나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준비해 가요. 할머니는 90세가 된 지금도 스마트폰을 배워서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좋은 아침 인사를 나누고 재미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신다고 합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좋아요. 예전에는 전화해야 했는데 이제는 메시지 하나로도 안부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시작해 보세요. 먼저 연락하고 작은 모임을 만들고 서로를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9번째, 마지막 10년을 함께할 사람 찾는 구체적 방법 7가지.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험 말입니다. 이제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 기존 인맥 재점검하기. 먼저 휴대폰 연락처를 쭉 훑어보세요. 1년 이상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그 중에서 다시 연락하고 싶은 사람 5명을 골라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간단한 메시지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내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두 번째 방법, 정기적인 소모임 참여하기. 복지관, 문화센터,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찾아보세요. 서예 교실, 노래 교실, 독서 모임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몇 번 얼굴을 익히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는 대화가 쉽게 통합니다. 세 번째 방법, 이웃과 인사 나누기.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에 사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산책로에서, 마트에서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인사해 보세요. 날씨가 좋네요.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같은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네 번째 방법, 자원봉사 활동 참여하기. 자원봉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좋은 기회입니다. 복지관, 요양원, 환경단체 등에서 활동해 보세요. 함께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무엇보다 자원봉사는 자신에게도 보람을 주고 사회적 의미도 있어서 대화 소재가 풍부해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 종교 활동이나 동호회 참여하기. 교회, 절, 성당 등 종교기관이나 등산 동호회, 사진 동호회 같은 취미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일수록 좋습니다. 같은 신앙이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는 공통 관심사가 많아서 대화하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하기. 요즘은 시니어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많습니다. 네이버 카페나 밴드 등에서 같은 지역 사람들과 소통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먼저 친해진 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 먼저 다가가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상대방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상대방도 고마워합니다.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처럼 부담 없는 제안부터 시작해 보세요. 주의사항. 너무 급하게 친해지려 하지 마세요. 관계는 천천히 익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면 한 발 물러서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사람과 고루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세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정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10번째, 관계 유지를 위한 일상 습관.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좋은 관계를 만들었는데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웠던 경험 말입니다. 관계는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습관, 안부 메시지 보내기.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 사람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같은 간단한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7명, 한 달이면 30명 정도에게 안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점심 습관 감사 인사 표현하기. 점심시간에는 최근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지난번에 도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잘 해결됐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감사 인사를 받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주고 싶어집니다. 저녁 습관 하루 만난 사람 떠올리기. 저녁에는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누구와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정리해 보세요.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대화나 고마웠던 일이 있다면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그 사람과 다시 만날 때 화제거리가 됩니다. 주말 습관 오랜 친구에게 안부 묻기. 주말에는 평소보다 시간 여유가 있으니 오랜 친구들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전화를 걸거나 좀 더 긴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상대방의 근황을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매월 습관 직접 만나기.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누군가와 직접 만나보세요. 같이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문자나 전화도 좋지만 직접 만나서 나누는 대화는 관계를 훨씬 깊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한 날 습관 기념일 챙기기. 친구들의 생일, 결혼 기념일, 명절 등을 기억해 두었다가 축하나 인사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달력이나 휴대폰에 미리 메모해 두면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을 기억해 주면 상대방이 매우 고마워합니다. 경청하는 습관. 대화할 때는 내 이야기보다 상대방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같은 질문으로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긍정적인 대화 습관. 불평이나 걱정 이야기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하세요. 재미있게 본 TV 프로그램, 맛있게 먹은 음식, 기분 좋았던 일 등을 이야기해 보세요.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이 계속 만나고 싶어 합니다. 꾸준함이 핵심. 이런 습관들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어렵죠. 처음에는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시작하세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정성을 쏟으면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10년이 외롭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버드 대학교의 80년 연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리고 외로움이 담배보다도 해롭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자의 지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 톨스토이의 관계 철학, 노자의 부드러운 힘, 괴테의 만남에 대한 통찰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고 유지해야 하는지를. 실화들을 통해서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박영호 할아버지의 외로운 마지막, 이철수 씨의 쓸쓸한 장례식을 보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 반대로 이순신 할머니의 이야기에서는 희망을 받습니다. 90세까지도 활기차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도 배웠습니다. 기존 인맥 재점검하기, 소모임 참여하기, 이웃과 인사 나누기, 자원봉사하기,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하기, 먼저 다가가기. 그리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까지.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10년을 함께할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고 만들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휴대폰을 들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간단한 메시지 한 줄이 여러분의 마지막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대방도 여러분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안부 인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투자입니다. 지금 조금 수고하고 노력하면 나중에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보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함이고 안정감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외롭지 않은 노후를 만들어 나가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10년이 사랑과 우정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